여러분, 저희 이제 24년도 모의고사는 아마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여섯 문항 풀이는 마무리 지으셨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셔서 23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형별로 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항별 풀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러한 팁들과 가이드들을 꼭 챙겨가시는 걸 더 중요하게 보시면서 자,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29번에 어법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법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최소한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뼈대는 가지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법적인 문제를 풀 때 요 정도는 뼈대를 가지고 있자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혹시 아시는 분들은 입으로 되뇌이면서 대답하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어법화하는 것은 우리 영어에서는 크게 6가지로 봅니다. 6가지. 그 중에 하나가 수를 가지고 일치시키라라는 게 있는데 수를 갖다가 일치시킨다는 건 앞과 뒤를 맞추란 뜻이거든. 그래서 앞과 뒤에 해당되는 아이가 누가 있냐면 먼저 언급한 명사를 가져다가 대명사를 언급할 때 하나짜리면 하나, 여러 개짜리면 여러 개 이렇게 수를 맞춰라 라는 게 하나. 그 다음 앞에 있는 주어와 동사를 맞추는 거, 주어가 하나짜리면 하나, 여러 개짜리면 여러 개 이렇게 수를 맞추는, 즉 단단, 복복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걸 우리는 수의 일치다라고 부를 거고요.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수의 일치시킬 때 주어와 동사가 바로 코 옆에 붙어 있으면 너무너무 쉽겠지. 따라서 주어와 동사가 멀어지는 경우가 보인다면 단단, 복복이 맞추고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라는 게 어법 문제 연습하는 키포인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장이 길어진다 싶으면 여러 가지가 나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병렬 구조. 병렬이라 함은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병렬 구조 중에 가장 핵심은 첫 번째, 애시당초 태어나기를 같은 품사, 같은 성분, 같은 형태의 표현들만 나열하는 구조의 대표적인 이러한 등위 접속사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뭐뭐 A, 뭐뭐뭐 B로 이루어지는 모든 수거들 A와 B는 같은 품사, 성분, 형태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교하는 것들은 비교는 얘랑 비교할 때 최소한 성질도 맞춰주고 비스무리한 걸 그럴 만한 기준이 같아야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의 공통점은 앞과 뒤 연결하는 아이들이 같은 품사, 성분, 형태여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병렬 그래서 앞과 뒤가 같지 않은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문장이 길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관계사들을 통해서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 원래는 두 문장인데 중간에 무언가가 하나처럼 연결해 주는 아이들 그런 걸 우리는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앞문장과 뒷문장 중에서 뒷문장에 나오는 대명사에 해당되는 무언가 하나를 빼왔기 때문에 앞문장의 마침표와 뒷문장의 대명사에 해당되는 아이가 요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계 대명사가 보인다는 뜻은 대명사 부분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보일 거다.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 which, who, whom, whose 이런 것들 쓰는 걸 관계 대명사다. 그럼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뒷문장에 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에 아무런 뼈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적인 부분. 따라서 관계 부사가 보인다면 완전한 문장이 올 거다. 그래서 문장의 뒤가 어떠하냐를 가지고 무슨 형태를 써야 하는지가 정해지는 거기에다 하나만 더 하자면 웬만하면 모든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that 따라서 that은 접속사의 쓰임으로 완전한 문장을 끌고만 가는 역할도 가능하고 혹은 that은 관계 대명사로 뒤에 있는 뭔가까지 포함해서 불완전한 문장을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that은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요. 물론 that 중에 하나를 더 기억하자면 that은 콤마 대시 불가능한 즉 계속적인 용법으로는 쓸 수 없는 that 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으로 다 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that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용법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뭐뭐뭐 so 너무너무 어쩌고 저쩌고 해서 that 그 결과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라는 특별한 구문을 만들어내는 다른 건 못 쓰고 that만 써요. 혹은
그것은 바로바로 다름 아닌 대담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요것 때문이더라. 얘가 중요하더라. 라고 it, that 강조 구문에 쓰는 요 표현. 그래서 that은 꼭 그것만 쓰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수거처럼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what이라는 아이는 앞도 불완전, 뒤도 불완전, 가운데 속에 들어가는 what. 조금 특별하니까 요 정도 가지고 구분하거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장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아이가 분사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분사가 왜 중요하냐면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ing 형태가 되기도 하고 ed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ing는 앞에 있는 아이가 요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고 ed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아이가 요것을 당하고 있는 되고 있다.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이거나 이미 다 했다 완료이거나 그래서 ing는 능동 직접 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 혹은 ed는 당하고 있다 수동 이미 끝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분사를 하나만 더 플러스 하자면 요즘 트렌드 중에는 원래 동사 자리여야 하는 동사를 ing를 바꿔놓고 왜냐하면 의미상으로는 동작의 의미가 들어갔다 있다 보니까 동사냐 ing냐 둘 중에 하나를 넣어도 해석하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중에 만약에 두 개 중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러면 동사는 당연히 수일치 한 번, ing 한 번 이렇게 두 가지를 살피거라. 이게 요즘의 트렌드. 그 다음 원래 가장 중요한 5가지로는 O형식 문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누군가를 시키는 동사 야, 너 가가지고 동사 원형해라 라고 시키는 동사 혹은 야, 내가 감각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저 목적어에 해당되는 아이가 동사 원형하고 있는 걸 감각하고 있어. 보고 있어. 듣고 있어. 뭐 느끼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냄새 맡고 있어. 이런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 혹은 목적어에 해당되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중에 즉 목적어를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동사들 했으면 좋겠어, want, wish, desire, hope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혹은 조종하는 동사들 ask 이렇게 해도 요청하는 거 advise 충고하는 거 훈계하는 거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설득하는 거 중요한 건 얘 뒤에 있는 애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가 compel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mpel이라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보셨었냐면 우리 24년도 모의고사 풀어 가시면서 compel 동사가 들어간 게 순서 문제 푸실 때 저하고 같이 풀으셨었죠? 36번 24년도 10월 모의고사의 10월에 36번 찾아가시면 compel 동사가 마지막 문장에 쓰이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예문으로 확인하시면서 의미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요즘 또 다른 트렌드로 굳이 뭐 6번까지 번호를 매기자면 혹시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생긴 한 단어짜리 밑줄이 쳐져 있다면 요건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야?를 물어보는 게 10중 8구. 다시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면 이 자리가 형용사가 맞나? 부사가 맞나? 요걸 고르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사는 얘가 없어져도 문장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형용사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는 문장에 보충하는 어떠어떠하다라고 묘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면 그 단어를 형용사면 부사로, 부사면 형용사로 바꿔보고 뭐가 더 적절한가 라고 시작하시면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저하고 수업을 안 해보셨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어요. 어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문제 낼 거야 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시작하면 훨씬 더 어법 문제가 수월하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 필요하시면 적고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필기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입에서 나오는 제가 말로 하는 표현도 같이 넣어서 필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자, 그럼 그 정도 머릿속에 두고 저는 2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미리 살필 거 없고 그냥 바로 한번 볼게요. 자, 혹시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안 풀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잠깐 멈추시고 29번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본인 푼 것과 저랑 푸시는 게 어떤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Some countries have proposed. 어떤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have proposed 뭔가를 제안했대. 이렇게 하자라고. Tougher guidelines. 훨씬 더 tough.
강해진 거지. 그래서 tougher, stronger, 강력해졌다는 얘기야. 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조금 더 엄격해졌다는 얘기야. 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조금 더 강력해졌다는 얘기야. 대강 헐거운 가이드라인이라 뭔가 촘촘하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어떤 나라들이 tougher guidelines를 제안했는데 for 뭐 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냐면 for determining brain death 뇌가 죽었다라는 뇌사 요것을 결정짓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tough 뭔가 강력하게 언제 when transplan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transplantation이 뭔데 요 하이픈 대쉬 사이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지요. transplan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organs 기관들을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뭔가를 transferring 이식하는 거야. 옮기는 거야. 그래서 이식이란 단어겠지. 그래서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is 아까 우리 영선이 그랬는데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하거라. 뭘 is 실제 주어가 어디 있는 아이라서 동사가 왜 is인지. 이 is에 대한 주어는 바로 여기 있는 요 단어. 요게 주어지요. 하나짜리 단수라서 동사도 단수. 자,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is under consideration. 고려.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고려하는 중. under라는 표현을 쓰면 그거 밑에 놓여져 있다. 즉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그래서 가장 많이 표지판으로 보이시는 것들이 이런 거 under construction 그러면 지금 건설 중, 건축 중, 공사 중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에는 뇌사를 결정짓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tough하게 제안을 했대요. 몇몇 나라들은. So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몇몇 유럽의 나라들에서 보시면 there are legal requirements, 법적으로 봤을 때 요구 조건, 필수 조건들이 있더라. 어떤 필수 조건들이냐면 WH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괄호 묶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까지? 앞부분에 동사가 있으면 끝까지.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명사인 걸 보아하니 그냥 필수 조건이 아니라 괄호 하고 있는 필수 조건이야. 즉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 어떤 필수 조건이 있냐면 which specify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두루뭉술한 게 아니야 요거는 요로 한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구체화하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딱 요거는 요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 두드러지게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that 선생님 또 가로가 WH나 that과 같은 단어가 오면 무조건 가로 묶으세요. 그런데 앞부분에 specify 동사가 있으면 어디까지?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 that 이번엔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즉 앞에 나오는 필수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무엇을 명시하고 있냐면 요렇게 생긴 요로한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을 명시하더라. that 무슨 내용이냐면 a whole team of doctors 의사들 모두 전체가 whole 팀이니까 전체 팀 의사들이 must agree 동의해야 된대. 무엇에 대해 동의하냐면 over the diagnosis of death 죽음을 진단할 때. 원래 뭐뭐에 대해서 그러면 about이란 전치사도 있는데요. over 그러면 그 전반적인 전체를 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죽음을 진단할 때 모두가 다 동의해야 된대. in 이런 경우에 in the case of a potential donor 잠재적으로 뭔가를 기증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죽음을 진단할 때에는 모두가 다 동의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requirement 조건 사항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있는 거지. The reason for 그럼 이런 식으로 these strict regulations 그냥 regulation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엄격한 regulation이에요. 자, 그러면 these란 표현이 나왔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파바박? these 따위가 나오면 순서를 정할 수 있는 힌트라고 그랬는데 these가 보이면 앞문장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엄격함을 담고 있는 규정들의 내용이. 그래서 봤더니 앞문장이 실제로 기증자를 죽음을 동의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걸 명명백히 보여주는 이런 필수 조건이 있구나. 이런 규정들.
그치? 앞에서 언급했지 분명히. 그래서 these가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혹시 29번 지문을 풀어 헤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앞문자가 지금 이 문장에 뒤집힐 수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법적인 필수 조건들, 강력한 이런 조건들에 대한 이유, 왜 그렇게 하냐면, 자, 그런데 이 조건이 누구를 위한 조건이냐면 for diagnosing brain death, 뇌사를 진단하는 규정이에요. 언제? in potential organ donors, 잠재적으로 기관들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뇌사를 진단하는 엄격한 규정들에 대한 이유, 그렇게 하는 이유는 is. 와, 선생님 머리 딱 맞았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멀리 있으니까 문제내지? 주어가 누군데? 꾸며주는 말 다 빼고 이게 주어니까. 하나짜리 주어니까 동사가 is니까 이런 걸 가리켜 우리는 수의 일치다. 그 중에서도 주어 동사를 맞추는 수의 일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기증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의 뇌사를 결정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그러한 규정들을 만드는 이유는 is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to ease public fears of a premature diagnosis of a brain death. 뇌사를 너무 조숙한, 미숙한, 너무 이른 단계의 이런 뜻이에요. premature 그러면 아직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은 미숙한 단계에서 진단을 해버리는 것에 대한 대중적인 두려움, 그것을 ease, 쉽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 이게 지금 미숙한 게 아니구나, 정말 충분히 검토하고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해야 되니까 for the purpose of, 무엇에 대한 목적으로 obtaining organs, 기관들을 obtain, 획득하는, 기관들을 얻을 수 있는 목적에 대해서 뇌사자를 진단하는데 미숙하지 않는, 미숙할까봐 생기는 두려움을 ease, 완화시키기 위해서 앞에처럼 엄격한 규정을 만드는 건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 이런 얘기야. But 그런데 it is questionable,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무엇에 의심의 여지가 있냐면 whether 다음에 나오는 이런 내용인지 어떤지. whether가 쓰였다는 뜻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이런지 저런지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자, whether. 뭐가 의심스럽냐면 whether these requirements,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reduce, 정말로 줄여주고 있나? 뭘? public suspicions, 대중들이 갖는 이러한 의심들을 정말로 줄였나? 뭐만큼? as much as 만큼. 자, as much as가 쓰였다는 뜻은 as 앞에 있는 내용과 as 뒤에 있는 내용의 양을 비교해 봤더니 얘는 뭐 요만큼, 예를 들어 얘는 요만큼 이런 식으로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양을 비교했냐면,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비교,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한다는 뜻은 as 앞부분과 as 뒷부분이 같은 형태, 품사, 성분, 모양 같아야 돼. 진짜로 그런지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앞에 문장은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의심을 줄인다. 그리고 as much as 기준으로 뒷문장을 봤더니 그것들이 누구야?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create, 만들어낸다. 뭘? them, 그것들을. 그럼 그것들이 누구야? 요거지. 똑같아야 되니까 요거 조건들이 의심을 줄인다. 요거 조건들이 의심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서 양을 비교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대중적인 의심을, 공적인 그 의심을 줄일 수 있는 양과 그것들이 의심을 만들어내는 양을 비교했을 때 그것만큼 되는지 어떠는지,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어쩐지가 의심스럽더라. questionable 이런 뜻이에요. 그럼 them은 앞에 있는 거 요거 맞네? 여러 개짜리 명사를 똑같이 가리켰으니까 대명사가 them 이런 것들도 수의 일치다 이렇게 불렀지. 명사와 대명사가 단단, 복복 이렇게 맞추는 거. 그래서 them도 맞는 표현이었네. 자, 그 다음 they certainly maintain. 그래서 그것들은 certainly maintain, 확실하게 유지하더라, 작용하더라. 뭘? mistaken beliefs, 잘못된 믿음을 maintain, 어떻게 하더라? 유지시키더라. that,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equal, 똑같은 내용이지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뭐 아이디어나 의견이나 생각이나 믿음이나 뭐 fact, 사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명사 형태긴 한데 알맹이가 빠져있는 추상적인 개념의 명사가 보인다면
that이라는 단어를 쓰고 얘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무슨 믿음이고 무슨 생각이고 어떤 사실의 내용인지. 그래서 that 다음에 올바른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 번만 느껴봐 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that diagnosing brain death 뇌사를 진단하는 것이 is 이렇더라. 완벽하네. 뇌사를 진단하는 것은 is 요런 과정이더라. 어떤 과정? unreliable. 온전히 의존하면서 믿을 수는 없는, 믿을 수 없는 과정, 절차더라. 선생님, 이미 벌써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또 부족하다라는 동사가 나왔다는 건 일단 미치 문장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라는 건 미친 문장이랍니다. 이거 이상하네요. 일단 요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They certainly maintain 진짜로 유지는 해주더라. 뭐 잘못된 믿음을 어떤 뇌사를 진단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 어떤 믿을 수 없는 과정이냐면 정확성이 부족한 과정. 이런 얘기지요. 자, 그래서 앞에 이런 내용이었어. 이런 그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조건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의심들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건 조금 의심스럽더라. 근데 이러한 조건들이 분명히 잘못된 믿음을 유지는 하더라. 뭐 뇌사를 진단하는 것은 정확성이 부족한 믿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 as a matter of consistency 최소한 일관성의 입장, 일관성의 문제에서 요것들로서 요것 부분에서 본다면 최소한 criteria for 요건들이지 요건들 무슨 요소들이냐면 for diagnosing the death of organ donors 기관들을 기증할 수 있는 기관 기증자들의 죽음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요건들 이러한 요건들은 어때야 되냐면 동사 should be 이래야 하더라. 그 기증자들 이 사람 죽었습니다 라고 진단하는데 필요한 요건들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숨은 쉽니까? 뭐는 어떻습니까? 뭐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런 요건들이 should be 어때야만 하냐면 exactly the same as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자, 별표 아까도 얘기했었지. 비교라고 하는 건 아까 누구처럼 as much as의 비교급처럼 앞과 뒤가 똑같았지. 이번에도 그런지 잘 보세요. 별표. 자, the same as. 이 the same as란 표현도 뒤에 거랑 봤더니 같더라.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비교를 해야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네모칸의 표현을 기준으로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지 보는 거야. 뭐가? 기증자의 죽음을 진단하는 요소들은 should be 이래야 된다. 어때야 된다. The same as 뒤에 나오는 것만큼 얘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걸 봤더니 for those 사람들이지. 아까는 어떤 사람들이었지? donors 기증자들. 이번에도 사람들.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for whom. 이런 식의 whom 따위의 관계대명사가 있다면 요 아이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의 뒤에 어딘가에 있었다는 뜻이고 요 앞부분에 for처럼 전치사까지 있었다면 실제로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는 뒷부분에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관계대명사의 기본이야. 관계대명사 whom이 보였다는 뜻은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어딘가가 지금 비어있다. 그래서 봤더니 immediate burial 즉각적으로 burial 묻는 거 매장하는 거 혹은 즉각적으로 cremation 화장하는 것. 바로 묻을 수 있고 바로 화장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is intended 의도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누구에게? for whom 앞에 얘기한 그 사람들. 자, 그럼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누군 거냐면 기증자들의 죽음을 진단할 수 있는 요소가 똑같아야 돼. 누구랑? 묻거나 화장해도 된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을 위한 누구? 조건들. 그럼 지금 같은 걸 비교하는 건 뭘 비교하는 거냐면 조건들. 근데 앞부분의 조건은 누구를 위한 조건? For donors, 기증자들. 뒤에는 어떤 조건들? For those, 매장하거나 화장하도록 의도가 되어진 사람들. 자, 그러면 근데 선생님 아까 같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criteria. 문맥상 보시면 실제로는 원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워낙에 똑같은 구조다 보니까 설령 없어도 누가 봐도 이 자리는 얘밖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가 없으니까 문맥상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the same as를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 비교하는 그 두 가지의 대상이 뭐냐면 the same as의 앞부분에는 donors 기증하는 사람들에 대한 criteria 요건 그럼 뒷부분은 누구냐면 화장과 매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건 요것과 요것을 비교했더니 그것이 the same as 똑같더라 이런 표현이지. 따라서 5번에서 물어보고 있었던 건 for라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whom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those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원래 이 자리는 요 자리에 있었던 거구나.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지 관계사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아까 자, 관계대명사가 쓰였으면 뒷문장이 불완전하냐 찾아보라고 했었지. 그랬더니 실제로 불완전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야지 되더라. 이런 문장이었지. 자, 그래서 답은 쉽게 4번 고를 수 있었고요. 어법 문제에 3점이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물어보는 게 5가지 요소에서 빠지지 않고 있었던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29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 자 어법 문제였으니까 저희는 주제 같은 걸 찾아보는 건 당연하고요. 이 글의 주제는 반전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더라 어떻더라 기증자들의 죽음을 확실하게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떻더라 tough 혹은 strict 엄격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최소한 누구와 같게 화장과 매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요소와 같이 예, 그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는 주제 그의 글이었죠. 이 정도까지 보시고 주제를 이루는 그런 단어들 어휘들 단어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하고 발음도 들어보고 예문까지 보는 게 100점. 자, 좀 길어졌지만 미안해.